어느 날 아침 뉴스를 켜자마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또다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투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죠. 당장 나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뿌릴 때 그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치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기업은 숨통이 트이고 뉴스는 경기 회복의 신호라는 말로 가득 차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어두운 밤이 찾아오죠. 정부의 돈 뿌리기 정책은 눈앞의 위기를 잠시 덮어주는 대신 뒤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약해지고 물가는 점점 밀려오듯 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한 개씩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한 장씩 나눠줍니다. 붕어빵은 딱 10개, 그리고 붕어빵을 사고 싶은 학생도 정확히 10명입니다. 쿠폰 한 장에 붕어빵 한 개,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모든 학생에게 쿠폰을 2배로 지급합니다. 이제 붕어빵을 사고 싶은 학생은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됩니다. 하지만 붕어빵의 개수는 여전히 10개 그대로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붕어빵 가격이 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쿠폰 한 장이면 살 수 있었던 붕어빵이 이제는 2장이 필요해지고 나중에는 3장이어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쿠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붕어빵의 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붕어빵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 집, 식료품, 월세, 서비스, 교통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붕어빵입니다. 쿠폰이 늘어나면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삶에 쌓여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할까요? 왜 매번 비슷한 정책을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항상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복지를 하고 공무원을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끝없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진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0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2배가 되면 그 빚의 무게도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 거죠. 더 비싼 물건을 사면서 더 높은 월세를 내면서 더 무거운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그걸 세금처럼 걷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갑 속 구매력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서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볼까요? 놀랍게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주식을 가진 사람들, 기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그들의 자산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은 그들에게 보너스입니다. 더 큰 부를 만들어주니까요.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현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돈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뒤에서 몰래 줄어듭니다. 어제 살 수 있었던 것보다 오늘 살 수 있는 것이 적어지고 다음 달에는 더 적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의 주머니로 돈을 조용히 옮겨놓는 거대한 수송 시스템입니다. 그 흐름은 늘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미 그런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들 때 그 줄어드는 힘을 그대로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쌓아두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은행에 두면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 자기 능력이든 인플레이션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임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그 돈은 가장 먼저 기업과 부동산,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월급과 저축계좌로 도착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입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알고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모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사람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해한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국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